자, 이제 국악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악 기초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국악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이라 여러분은 오늘 저랑 열심히 한자를 쓰는 한자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국악은요, 오선보로 음악을 기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간보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한자로 음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국악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서 잘들 외우겠지, 여러 번 써보겠지 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초반 첫 시간서부터 한자를 열심히 쓰도록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초반 3주차 수업 중에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12율명에 대한 것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임용고사 시험의 답안지에서 율명은 항상 한자로 써야 합니다. 한글로 쓰지 않고요. 한자로 써야 해요. 근데 이 한자로 쓰는 것들을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고 또 안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답안지에서 한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서부터는 12율명에 대한 것서부터 차근차근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율명들을 가지고 악조를 만드는 걸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평조, 계면조 이런 거, 서양 음악에서는 장조, 단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국악에서는 평조나 계면조, 궁조, 상조, 각조 이런 식의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악조로 악보를 그리는 얘기들 이런 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게 되고요. 3주차 수업에서는 장단을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악의 기초반을 듣고 나면 한자 율명 잘 쓰게 되고 악조 그릴 수 있게 되고 장단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가장 국악의 기본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12율명서부터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거는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개 이름이고요. 국악에서는 12율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앞에 12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몇 개인 것 같아요? 네, 12개예요.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1년은 몇 달입니까? 12달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1년 주기에 맞추어서 또는 이 12라고 하는 띠, 여러분 갖고 있는 띠 있잖아요. 뭐 쥐띠, 뭐띠, 뭐 이렇게 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것도 12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꽉 찬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율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12율은 국악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음이다. 음인데 우리는 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12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2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국악에서는 음이라는 말 대신에 율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12음 하지 않고 12율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2율이 뭐냐? 그러면 12개의 율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국악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음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악에서는 음이라는 말 대신에 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서부터가 이제 서양 음악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이라는 말 대신에 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고 이를 12율이라고 하였다. 되어 있으니까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12율에는 두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율명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율명.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인지 볼까요? 저 두 개는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자, 여기 앞에 써 있는 12율은 국악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이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 제가 써놓은 12율명이라고 하는 것은 12율에 뭐가 붙어 있지? 명. 명은 이름 명자거든요. 그래서 이 12개의 음에 붙여놓은 이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2율과 12율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 거죠. 12율이라고 하는 거는 12개 이런 뜻이고
율명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그 12개의 음에 뭘 붙여놨다? 이름을 붙여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명을 쓰세요 라는 말을 썼을 때 이제 저 12율에 붙어져 있는 뭘 쓰는 거다?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2율이라고 하는 말과 12율명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다르다. 두 개는 하나는 12개의 음만 얘기하는 거고 그 음에다가 무슨 이름을 붙였는지는 12율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12율명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황종, 대려, 태주, 협종.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종, 려, 주, 종 이런 식의 말들이 되게 여러분한테 낯설죠, 그죠? 계속 종이라고 붙이든지 계속 뭐 주라고 붙이든지 계속 뭐 딴 말을 붙여주면 좋겠는데 이 뒤에 오는 말들은 이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 두 글자가 저 음의 이름이에요. 12율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황이라고 써있지만 우린 저거를 황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대라고 써 있어도 아 너는 대려구나 라고 하는 이 풀네임은 몇 글자다? 두 글자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풀네임은 뭔가요? 서민정이죠, 그죠? 근데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뭔가요? 민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부를 때 민정 이렇게 부르는 외국 사람도 있고 제 풀네임을 다 붙여서 서민정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율에도 두 글자가 원래 자기 이름이지만 그 두 글자를 다 쓰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첫 글자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황종, 대려, 태주, 협종이라고 하는 율명을 지나서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네, 이칙, 남녀, 무역, 응종 이렇게 가니까 총 몇 개다? 12개인데 이 12개가 각각 자기 뒤에 오는 어떤 고유한 이름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하고 12율명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종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황종 이렇게요. 이러면요. 중녀 이렇게요. 임, 남, 무, 응, 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한 글자씩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기보할 때 쓰는 방법이고 한 글자를 줄여서 말하는 거지만 이 친구들의 이름은 두 글자가 플레임이다. 이렇게요. 네, 뒤에 오는 말들은 약간 불규칙하게 붙어 있으니까 여러 번 따라서 읽어보는 것이 저걸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2율명의 이름을 이렇게 두 글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율명은 두 글자지만 실제 악보에 기보하거나 활용할 때는 저 두 글자를 다 쓰는 게 너무 불편하겠죠, 그죠? 안 그래도 한자라 두 글자씩 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써 있는 12글자만 따서 첫 자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대, 태협, 고중, 유임, 이남, 무응 이라고 하는 12개가 12율명의 첫 글자에 해당이 되고 저것들에 해당하는 한자를 쓸 수 있어야 정간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한자들이 쭉 써 있죠, 그죠? 두 글자씩 다 써라. 그럼 너무 어려울 테니까 이 두 글자 중에서 실제 기보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 글자니까? 앞에 글자니까 여러분 앞에 글자를 써보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 한자로 써 있는 애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라고 읽습니까? 황종 이렇게요. 그 다음은요. 대려 이거는 태주라고 읽고 얘는 협종 얘는 고선 네,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국악의 첫 번째 관문인데 이 24글자를 다 외워야 된다고 해도 너무 끔찍한 이런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 정도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계속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수업을 듣는 3시간 내내 제 입에서 계속 황종, 대려, 태조, 협종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그것들이 맴돌게 될 건데 국악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시간을 열심히 듣고 나서 열심히 그것들을 암기하는 것들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2글자를 써놨는데 여기는 다들 한 글자씩만 써놨죠. 그죠? 그래서 황대, 태엽, 고중, 유임, 이남, 무응 이라고 하는 12개의 글자를 써놨고 밑에는 여기 써놓은 글자보다 조금 더 크게 써놨죠. 그리고 약간 음형 처리를 해놨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쓰세요. 네,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쓰라 그러면 좀 어려울 테니까 선생님도 같이 따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제가 쓰는 거 보고 여러분도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를 쓰는 순서는 자기 맘대로 돼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예쁘게 쓰는 방법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거기 써 있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리고 밑에 뿅뿅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황서부터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자, 황 글자가 너무 어려워요 하고 났더니 그 다음 글자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 글자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대려에 해당되는 건데 대려쯤이야 뭐 얼마든지 쉽게 따라 쓸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옆에 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열심히 따라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를 봤더니 태라고 돼 있으면서 점이 찍혀 있는데 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가운데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려가 되고 태주가 되니까 아, 저거 쓸 때는 점을 어디다 찍는지 되게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밑에 대 해주고 가운데다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협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유난히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람인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인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사람이 뭐하고 살아야 된다. 협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지금 제가 외운 얘기를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중학교 때까지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가 갑자기 국악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부터 저 벽에 저도 역시 부딪히게 된 거죠. 어떡하지? 그래서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외워서 사람 인변이 유난히 많다 이렇게 외웠고요. 이 글자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주니까 아까 앞에서 썼던 큰 대자 같은 애가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큰 대자처럼 이렇게 써주고 요 빈칸에다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산다 이렇게 써주시면 협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협. 자, 여기까지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선으로 넘어갈 건데 고선은 2개의 글자가 합해져 있어요. 이거 더하기 이렇게요. 자, 여기 써 있는 앞에 글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자, 계집 여자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는 옛꽃자예요. 그래서 옛날 여자다 이런 뜻이어서 저 글자는 시어머니 고자예요.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글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저 고자는 계집 여자에다가 옛고자를 써주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에 계집 여자를 써주고 뒷부분에 이렇게 옛고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자 여자에다가 고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가 써 있어서 그냥 가운데 중자만 쓰시면 안 되는 글자예요. 반드시 우리가 쓰는 율명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앞에 사람이 하나 붙어 있는 글자여서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를 써줘야 되는 글자,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를 써야 되는 이런 글자가 중요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쓰다 보니까 벌써 몇 글자 썼어요? 6개 썼어요. 그죠? 그리고 별거 아니죠? 특히 대려나 태주나 협종이 그냥 후루룩 지나갈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인이나 아니면 큰 대자 정도 가운데 점 찍는 정도로 가니까 요 정도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유빈이라고 하는 글자는 너무 예쁜데, 이름도 유빈이라 너무 예쁜데, 쓰기는 진짜 지랄같이 돼 있어요.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 자, 저 글자를 이제 한 번씩 따라 써보면, 제가 그냥 빈칸에다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세요. 저걸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쓰거든? 꼴배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사슴뿔처럼 예쁘게 유빈처럼 예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는 가로로 선을 하나 딱 그어주세요. 가로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선을 하나 내려주세요. 네,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는 선과 밑으로 내리는 두 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하나 막아주고 내리고 감싸는 애들 두 개를 그려주면 거의 다 이제 쓴 거예요. 이 정도 썼고 그다음에 팔을 벌려서 두 팔을 벌려서 태어나는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날생자예요. 생일할 때 생자, 태어날 생자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크게 다시 써보죠.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씁니다. 4개 글자 이렇게 쓰고 가로로 선을 하나 그려주고 내려진 애들을 감싸는 팔을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넓게 팔을 벌려서 태어나는 아이를 받아주는 이 글자가 유빈 할 때 유자예요. 유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울명의 가장 어려운 관문이 저 유빈인데 천만다행인 거는 저 글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나보고 쓰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잘 안 나오는 글자니까 12울명에서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유빈에 대한 글자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유빈을 여러분이 다시 따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팔을 벌려서 날생자.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선을 긋고 팔을 벌려서 날생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12울명을 배우면서 약간의 희노애락을 느꼈을 건데 요 앞에 글자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 글자는 어때야 될까요? 좀 쉬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눈으로만 봐도 그냥 따라 쓸 수 있을 정도의 글자입니다. 수풀림자라 나무 목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숲을 뜻하는 림자예요. 임. 나무 두 개를 연달아서 그려주면 되는 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칙이라고 하는 글자가 옆에 써 있는데 이칙은 가로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가로로 선을 하나 딱 그어주고 그 다음에 리을자를 쓰시면 됩니다. 리을자를 쓰는데 그래도 한자잖아, 그지? 리을을 쓴 다음에 밑을 좀 멋있게 리을을 쓴 다음에 제일 밑에를 멋있게 해주고 이것들을 관통하는 커다란 사람 인자를 그려주시면 이칙에 해당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칙 글자를 다시 써보면 가로선을 하나 그어주고 리을을 쓰는데 멋있게 요걸 관통하는 사람 인자를 하나 그려주시면 이칙이라고 하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가로선 리을을 멋있게 사람 인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측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여러분 많이 보는 글자예요. 무슨 쪽? 남쪽. 남쪽 할 때 남자인데 남쪽은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위에 크게 십자가를 하나 그려주고 남쪽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테두리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뿅뿅뿅 뿅뿅 십자가. 위에도 십자가, 안에도 십자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남을 다시 써보면 위에 십자가의 틀을 하나 만들어주고 아래도 십자가를 하나 써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다시 십자가의 틀을 만들고 아래도 십자가를 하나 그려주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남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는 이것도 여러분 아는 글자죠? 무슨 글자인가요?
없을 무자죠. 그죠? 그래서 이 무역에 해당되는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이 무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점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둥 네 개, 점 네 개. 간혹가다 기둥을 5개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둥 4개, 점 4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무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이 그래도 좀 쉬운 글자고 알아듣는 글자였으니까 그 다음 글자는 역시나 어려운 글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 글자는 응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 응은요. 집을 먼저 지어주세요. 집을 먼저 지어주세요. 위에 점 하나 찍고 집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 집 안에는 두 사람이 같이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변을 2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람 인변을 2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다음 글자는 요렇게 만들어진 글자여서 약간 이거는 가로로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요렇게 올라가게 되는 글자예요. 이렇게요. 사람이 살려니까 집이 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서 집을 짓고 사람 2명이 많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해됐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사람이 둘이 같이 살려면 뭐가 맞아야 될까요?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는 마음 심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글자는 응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자, 이제 12일명의 글자들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 연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한자는 열심히 써봤으니까 이제 계속 익숙해질 거니까 저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다음 율명을 한글 2글자로 쓰세요. 해놨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저 글자는 사람 둘이 협동해서 살아야 되는 글자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협종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는 한글로 쓰면 협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봤더니 사람 둘이 튼튼한 기둥 안에서 마음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글자니까 응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써보고 제가 쓴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네. 잘 쓰고 있나요? 굳이 선생님이 한 주 시간을 내서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되면 국악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이거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12일명을 넘지 못하고서는 국악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한자 선생님이 무슨 24글자를 외우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한 글자씩만 해서 12글자만 좀 외우자 하는데 이것도 안 되면 국악 공부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는 율명을 한글 2글자로 쓰세요 해놨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율명을 한자 한 글자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도 써보세요. 잘 쓰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연습 문제로 풀어보면 다음 율명을 한자 한 글자로 쓰세요 그랬으니까 태, 큰 대자 쓰고 가운데다 점 찍어야 되는 태. 네, 임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두 개가 있었으니까 수풀림자의 임. 네, 고선의 고자는 시어머니 고자라 고부간의 갈등할 때 그 고자가 저 고자거든요. 그래서 계집여자에다가 오래될 고자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역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밑에 점을 4개를 찍어주고 기둥을 몇 개 만든다. 4개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유빈이라고 하는 글자는 너무 복잡하니까 위에 사획을 써주고 가로로 선을 그린 다음에 뭔가 감싸는 모습들을 해주고 마지막에 팔을 벌려서 태어날 아기를 받아주는 듯한 날생자를 받아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남녀는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안에도 십자가가 들어있는 남녀의 모습을 써주시면 되고 이칙이라고 하는 거에 리을자를 멋있게 써주는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사람 인자 써주시면 되고요. 중녀라고 하는 글자에서 주의할 점은 가운데 중자만 쓰지 않고 밖에 반드시 사람 인변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 자체가 중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12율명을 다 같이 한번 첫 글자만 얘기해 보죠. 제가 황대태엽 하면 여러분도 황대태엽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응. 네, 자, 여러분이 황서부터 이제 응조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빨리 외워지냐면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잡으면서 황대태엽 이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고중유이 미남뭉 이러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입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제일 필요합니다. 자, 황대태협, 고중유임, 이남뭉이라고 하는 4글자씩 끊어서 여러 번 내 입에서 뱉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12유를 무작위로 나열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는 황대태협, 고중유임, 이남무응을 순서대로 알려드렸지만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제가 무작위로 써놨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저거를 일단 2글자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써있는 제 이름은, 율명은 무엇입니까? 태주. 얘는요? 중녀. 얘는 임종. 이 아이는 무역.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율명은 무엇인가요? 태주겠죠. 그죠? 황대태. 여기 속하는 애들이고, 황대태협, 고충, 유임, 이남, 무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써 있는 순서가 낮은 거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그대로 써놓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율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동그라미를 하세요 돼 있고 가장 높은 율명에는 네모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낮은 율명에 동그라미, 가장 높은 율명에 네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제일 처음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를 다시 재배열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저기 있는 순서가 가장 낮은 거서부터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옆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다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태, 중, 임, 무. 이 중에 제일 낮은 애는 태, 가장 높은 율명은 무.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낮은 거서부터 다시 배치를 해놓고 가장 높은 애, 가장 낮은 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써있는 애는 태. 너는 점이 안 찍혀 있으니까 태. 너는 고. 너는 이. 너는 어려운 유. 이렇게 돼 있어요. 썼나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순서대로 재배치해보면 대가 가장 낮은 율명이겠네요. 그죠?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써야 되는 율명은 태주겠죠. 그죠? 그 다음 율명은 고. 그 다음 율명은 어려운 유빈. 그 다음 율명은 리을을 멋있게 만드는 이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쓰다 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뭐, 그냥 빨리빨리 제법 써지네. 처음에 쓸 때는 못 따랐을 것 같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가장 낮은 율명은 누군가요? 네. 가장 높은 율명은 이칙.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봅니다. 자,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임고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12율명 문제예요. 12율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응용하는 문제를 내면 그냥 못 풀게 되는 경우나 정확하게 한자를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 몰라서 틀리고 나오는 게 임고에서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극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간을 내서 다시 쓰고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따라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안 하고 안 될 거? 안 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글로 써보면 협, 고, 남, 무, 응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중, 황, 무, 남, 임 이렇게 돼 있고 대, 임, 협, 태, 고, 유, 중, 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하시면 이런 모습이 갖춰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여러 번 이제 배치를 바꿔가면서 하시는 건데 그걸 하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응이라고 하는 12율명의 순서가 입에 붙어 있어야 저 문제를 풀 때 좀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응이라고 하는 12글자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무조건 다 첫 시간에 외우는 것이 가장 국악을 빨리 잘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12율명은 여러분이 뒤에도 연습하실 수 있게 제가 쓰기 구본도 넣어놨고 또 다른 EX 문제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아마 빨리빨리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간격과 배열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악에서는 한 옥타브를 12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을 12율로 나눈 거예요. 자, 서양 음악에서도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한 옥타브 안에 반음씩 따지면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서양 음악은 평균율을 사용하니까 반음 사이의 간격은 100센트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음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있는 표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C에서 C 시작할 때 다 100센트씩이에요. 변함없이 다 평균율을 사용하니까 100센트씩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써 있는 12율명은 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반음이긴 하지만 저 반음의 간격이 어떤가요?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러죠. 그래서 여기에 114라는 얘기는 이 100의 간격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간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국악을 들을 때 음정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저희는 나름 정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100센트가 너무 익숙하니까 100센트를 우리는 114와 90으로 나누는 거에 어떤 건 조금 높고 어떤 건 조금 낮고 이런 간격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국악을 들을 때 약간씩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악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평균율처럼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서 이 순서를 다 외우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평균율은 100센트인데 국악에서 사용하는 반응 간격은 114나 90 정도로 불규칙하다.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황종과 대려 사이는 조금 넓어요. 근데 대려와 태주 사이는 조금 좁죠. 이런 식으로 114, 90, 114, 90, 114, 90 그래서 또 114, 90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90, 9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114, 90이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다. 114와 90 두 가지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건 이렇게 만들어진 12율이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나서 늘 하는 말은 서양의 도레미파솔라시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국악에서 사용하는 거는 음이라고 하나요? 율이라고 하나요? 율이라고 합니다. 국악에서 사용하는 율은 몇 개인가요? 12개입니다. 이 12개의 간격은 균등한가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국악과 서양 음악의 특징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국악은 왜 그러냐? 그런 음악이니까요. 저렇게 만들어진 음악이니까 서양 음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그러냐가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음악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익숙한 음악이 서양 음악인데 국악은 그거에 비해서 왜 저렇게 생겼지가 아니라 국악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음교를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을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뭔가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 음악이 만들어진 나름의 질서가 있는 법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황종서부터 시작하는 이 12율명 안에는 보면 간격이 저렇게 불균등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음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음정이 약간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저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죠? 자, 이제 이쯤에서 황대태엽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국악을 공부하는 내내 따라다닐 애들인 거예요. 자, 밑에는 양률과 음료라고 하는 개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생일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요. 하늘에는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이러는 것처럼 국악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음도 양의 성질을 가진 것과 음의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에도 뭐가 있죠?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처럼 자, 음악에 쓰이는 12율도 기운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홀수 번째인 것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홀수 번째인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 부주금 같은 거 낼 때 보면은 13579 이렇게 약간 양의 수로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20만 원 잘 안 주죠. 10만 원 주든지 30만 원 주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양의 기운을 가진 숫자들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걸 양률이라고 합니다. 국악에서는 뭘 안 쓰니까 음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양음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어색한 거야. 양률 이렇게 써야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짝수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음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이걸 음녀라고 합니다. 음률이라고 하지 않고 음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국악에는 양률과 음녀가 있다. 선생님, 이걸 또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밑에 써놓은 거 보면 여러분이 방금 외웠던 12음명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써놨나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써놨죠.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이 홀수 번째 오는 애들이다. 양률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짝수 번째에 읊어지는 애들이어서 얘네들은 음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률을 따로 외우고 음녀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닌 거고요. 이것들은 그냥 위아래 위아래 12율명의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황대 태엽 고중 유임 이남 무응 해서 황태 고유 이무라고 하는 걸 따로 외울 필요 없이 홀짝홀짝으로 써놨을 때 위에 있는 애들이 양률이고 밑에 있는 애들은 음녀에 속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해가 되었다니까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율명에 양률은 양, 음녀는 음이라고 쓰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저 율명이 나올 때까지 황대, 태엽, 고중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첫 번째 써 있는 이치기죠. 그죠? 황대, 태엽, 고중, 유, 임, 이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양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남녀를 찾으려고 보니까 황대, 태엽, 고중, 유, 임, 이남, 남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거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응. 자, 그래서 저 한 글자 한 글자 하실 때마다 황대, 태엽, 고중, 유, 임, 이남을 생각하면서 위아래를 해보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만 맞춰주면 음인지 양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배우는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 어떨까요? 갑자기 헷갈려집니다. 뭐, 이게 위에 있는 거지. 12율명 다 적기에는 괜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막 이런 압박에 시달리게 돼서 틀리는 거예요. 저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주는 긴장감과 압박 때문에 12율명 한자를 위아래로 따지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와서 틀렸을 때 자기한테 오는 자괴감이 어떨 것 같아?
미칠 것 같지, 그지? 그걸 틀리고 나오다니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위주로 먼저 잘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체크 문제에 지금 두 개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양률인지 음료인지 이렇게 쓰는 것들인데요. 자, 양률인지 음료인지는 여러분이 다 계산해서 잘 맞췄을 테니까 제가 다시 써보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얘는 뭐라고 읽나요? 이, 칙. 얘는요, 남, 여. 얘는 응, 종. 얘는 황, 종. 이것은 중, 려, 협, 종. 이거는 임, 종. 얘는 대, 려. 이렇게 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12율명을 읽어봅니다. 얘는 뭔가요? 태, 주, 임, 종, 협, 종, 고, 선, 유, 빈, 황, 종, 중, 여, 무, 역 이렇게 읽는 거고 황대, 대엽 이렇게 위아래로 핑퐁을 하면서 양인지 음인지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응용 문제가 갑니다. 응용 문제 12율명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율명서부터 읽어보면 얘는 누군가요? 태. 이것은 무. 얘는 대. 얘는 협. 고. 유. 임. 중. 나 한자께 잘하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12개 외우는데, 그래도 꽤 대답을 잘하고 있네. 자, 지금 제가 써놓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율명은 누구입니까? 대려. 제가 저기다 황종을 써놨으면 걔가 제일 낮은 율명이겠지만, 지금 제시된 율명 중에서 가장 낮은 율명은 대려입니다. 가장 높은 애는 누구일까요? 그래, 이쯤 되면 남무웅 이런 애들이 높았다라는 기억이 이제 나지. 계속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무웅, 남무웅 이런 애들은 꽤 높은 애들에 속했단 말이야. 자, 그럼 남무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무지, 그지? 무. 그럼 가장 높은 율명은 뭐니? 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몇 번 따라 해봤다고 그래 어느 정도 하고 있지 그지? 그래 이 정도 머리는 있어야 임고를 볼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겠다. 자 가장 높은 율명서부터 낮은 율명대로 오마이갓 난 어떻게 외웠는데 황대태엽 고중유임 이남몽이라고 외웠는데 지금 선생님 요구하는 문제는 높은 거서부터 낮은 대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낮은 거서부터 높은 대로 쓴 다음에 뒤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든 절대 실수하면 안 돼. 12율명 문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가장 높은 거서부터 쭉 낮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자를 선생님하고 따라 써보니까 거의 1시간 동안 지금 계속 12율명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씩 숙달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양률에 속하는 율명을 골라서 낮은 율명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가게 되면 12율명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은데 시험 시간에 제정신이 아니고 제대로 이걸 외우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양률에 속하는 율명은 뭐뭐뭐인가요? 태주, 고선 이런 애들이죠. 그죠? 황대, 태엽, 고중, 유임, 이남, 무응 이런 순서로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낮은 율명부터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태, 고, 유, 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음녀에 속하는 율명을 골라서 높은 순서대로 쓰세요. 이런 말들이니까 지금 표시를 하지 않은 애들이 음녀에 속하는 애들이고 얘를 높은 거서부터 써야 되니까 임부터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황대태협, 고중유임, 이남무이라고 하는 12율명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그다음에 양률, 음력 여기까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보면 가장 낮은 율명보다 더 낮은 율명이라고 써 있어요. 가장 낮은 율명은 뭐였나요? 대려였잖아요, 아까. 자, 그럼 이거보다 더 낮은 율명은 누군가요? 황. 더 낮은 율명은 황. 가장 높은 율명은 뭐였나요? 무. 가장 높은 율명은 무였는데 이 무역보다 더 높은 율명은 누군가요? 응. 을 순서대로 쓰세요.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하고 뭐만 쓰면 되는 거냐면 황과 응. 이렇게 쓰는 게 답이겠죠. 아시겠죠? 그죠? 12율명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에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악보 보는 거에 욕심이 나서 저 12율명 따위는 나중에 외우지 뭐. 아, 되겠지 뭐. 막 이러고 넘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페이지까지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